네, 안녕하세요. 심리학 카페에서 인테리어하고 새로 개편한 편의점 심리학이 돌아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 공백이 한 2달 정도 있었거든요. 내부 공사 열심히 하고 열심히 했나요? 아직 장명을 못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냥 일단 무명시로 갈게요. 아니면 공사 중으로 할게요. 내부 공사 중. 네. 편의점 심리학으로 시작했는데 지난번까지 심리학 카페를 한 2년 했거든요. 미더덕으로 했나요? 근데 이제 코로나도 풀렸고 카페 살짝 좀 무거운 것 같아서 한정식 같은 분위기로 카페를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좀 편하고 가볍게 해보려고 편리한 심리학 하다가 좀 이상해서 편의점 심리학으로 했는데 그냥 좀 가볍고 간단한 것들이 백화점같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서 그냥 혼자 정했어요. 어쩌다 일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갑자기 편의점으로 갔어요.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좋아요. 완전 어쩔 거야 지금 이제. 편의점이 되세요. 어떻게 그래요? 또 알고 또 그렇게. 그렇구나. 역시 저의 그 심리학의 수준이 얕고 뭐 이렇게 간단하고 가볍기 때문에 그냥 딱 적합한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점장을 하시죠. 점장. 알바생? 저는 약간 그 편의점을 이렇게 지부장? 여러 개 갖고 있는 뭔가를 하고 싶은데. 지부장. 편의점, 그러게. 하여튼 생각해. 지부장? 그것도 괜찮네. 하여튼. 여러 개. 오늘은, 지금까지 뭐 무슨 심리학적 개념 가지고 주로 중심을 했는데, 개념보다는 사례 중심으로 하면서 그 사례 안에 어차피 또 개념 같은 게 있으니까 그냥 깊게 말고 제가 아는 만큼만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 오늘 사례를 3개를 준비했어요. 그러나 저러나 편의점에 오신 분들 환영드리고, 편의점 오래 못 있어요. 아시죠? 네. 얼른 김밥이랑 삼각김밥이랑 라면 먹고 나가셔야 되는 거 알죠? 오신 김에 인사 한번 하시고 가시죠. 네. 어디서부터 돌까요? 고도리 방향으로? 안녕하세요. 묵은지입니다. 네. 편의점에 왔으니까 저는 삼김입니다. 삼각김밥. 좋아요, 삼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네요. 깜짝 놀라겠죠. 인테리어하고 말씀드릴 걸 미리. 네. 뭐 어묵이라도 하시는 거. 네, 어묵으로 할게요. 빨강 어묵으로 할까요? 네. 볶음 김치로 바꾸면 안 될까? 어려워. 컵라면 어때? 육개장? 괜찮네. 네, 육개장. 네, 육개장, 삼김, 어묵. 네, 호빵으로 할게요. 네, 그 편의점에 우아한 더덕은 조금 비싸잖아요. 안 팔아. 괜찮네. 네, 일단 저는 공사 중이고요. 봄이 왔는데 좋죠. 이게 봄에 그 엄마들 문의가 제일 많아요. 심리 상담하고 이럴 때. 왜냐면 특히나 초등 입학 문의 제일 많고 중등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초등이 제일 많고 뭐 이제 3, 4세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것 같은데 제일 많아요. 여튼 심리 검사도 제일 많아요. 좀 찾아보다가 여러 문의가 있었는데 그 좀 진지한 중등 문의가 최근에 있어서 거기 좀 뒤로 뺐고 초등 문의 전에 제가 지금 갖고 온 거는 4, 5세 쉬 못 가리는 아이들. 첫 번째 코너로는 제가 첫 번째 시간에는 대소변 얘기 좀 해보려고 해요. 많이들 묻고 그리고 첫애 같은 경우는 특히나 당황스럽잖아요. 도대체 몇 살에 쉬를 뗐는지 어쩌는지. 둘째쯤 가면 조금 엄마들이 여유가 있는데 한번 사례를 조금 갖고 와봤어요. 39개월 39개월 여아 39개월 우리나라 나이로 5세겠죠? 4세일 수도 있고 5세일 수도 있고 39개월 여아인데 배변 연습 시작하다가 30개월부터 시작했죠, 얘가. 그래서 팬티 거부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팬티 입혀서 재우면 여차할 것 없이 뭐 거의 이틀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매일 싼다고 그러고. 그래서 밤에 이제 실을 싸서 옷 갈아입혀 달란 말도 없고 그냥 자는 애인가 봐요. 그래서 엄마는 지금 소아 야뇨증이 아닌가 하고 지금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 엄마의 글보다 댓글이 한 70개 달렸어요. 왜냐면 비슷한 경우가 많고 또 조언도 많이 하고 막판에 또 어떤 분도 자랑을 하시더라고. 우리 19개월 됐는데 이러면서 그냥 계시지 또. 또 이분이 첫 번째 댓글이었어요. 저희 아기는 31개월 됐는데 밤에 무조건 쉬를 하더라고요.
31개월에 밤에 쉬를 하는 게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유유를 붙여놓은 거 아닐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걸 보고는 엄마들끼리 경쟁을 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떠세요? 애들 몇 개월 뗐어요? 저 할 말 많은데 말해도 돼요? 좀 미안해요? 알지. 지난 일이라 또 자랑한다고 할까봐. 저희 아이는 지금 이제 중2고요. 예전 생각이 나서 저 똑같은 고민을 했고, 저희 아이는 7세 가까이까지 7세쯤까지 밤에 소변을 봤는데 근데 정말 저랬어요. 그냥 아침까지 푹 자. 쉬를 하고 네. 깨우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봐도 분명히 예민한 아들인데 근데 되게 어떻게 예민해요. 푹 그리고 잘까? 막 되게 조심스럽고 막 흘려도 싫어하고 되게 그렇게 깔끔 떠는 애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로 근데 또 피부는 좀 약해 예민하니까 피부도 약한데 그래가지고 막 짓무르고 그 오줌 싼 거를 덮고 자니까 피부 막 병이 생기고 막 그런데 약 발라야 되고 그런데도 자꾸 그래서 저 정말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공사중님께도 조금 그때 얘기를 당시에 했던 것 얘기를 같아요. 했고 근데 공사중님이 그렇게 심각하게 항상 뭘 심각하게 보시지는 않아요. 천재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좀 기다려보자 하고 낮에 뭐 다 잘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깊게 자나 막 이러고 있었는데 초등학교 가서도 그러면 어떡하지? 근데 정말 초등학교 가고 나서 거짓말처럼 그런 게 없어졌어요. 진짜 없어졌어요. 그래서 한 번씩 기저귀를 왜 그 제일 큰 거 있잖아요. 막 네. 그 칠세용 있어요. 그거를 사갖고 그래서 그걸 채워서 재우기도 했고 매일 싸는 건 아닌데 뜨문뜨문 자꾸 싸더라고 그랬는데 언젠가 그게 싹 없어졌어요. 이 방송을 아드님이 들으시진 않겠죠? 절대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래서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거 있어요. 그, 할머니들이 그러셨는데, 우리 아기 때는 빨리 뗐나 봐요. 그게 청기저귀 때문인가? 그러니까 어른들이 청기저귀 빨기 싫어서 빨리 떼라고 하고, 그것도 이제 뭐 찝찝하니까 빨리 뗐나, 느낌이 있어서 그랬나? 다르지. 뭐 이런 생각 드는데, 한 18개월 지나니까 저희 엄마가 이제 그 손주잖아요. 보면 떼야 된다고 자꾸 빼놓고 시시하라고. 그래서 요즘 트렌드가 아니라고 막 그래서 저랑 좀 시가리는 것도 갈등이 트렌드입니다. 있고 네,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할 때 되면 또 그 한다고 막 이렇게 선생님들 뭐 그 심리하시는 뭐 아동 심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서 저는 약간 엄마하고 항상 할머니들하고 항상 갈등이 있어요.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맞아요. 여기서 약간 생각해볼 문제는 제가 괜찮다고 해서 넘어간 거는 그 아이마다 다르기도 하지만 혹시나 이런 경우는 또 있어요. 자율신경계 이렇게 뭔가 사인이 왔을 때 뇌로 전해지는 게 사인이 좀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행동주의로 해서 벨 소리가 나는 이불 적셔지면 삘 이렇게 소리가 나는 그렇게 해서 자율신경계에 사인을 보내주는 걸로 그게 안 되는 애들이 뭐 간혹 그런 애들은 이제 약도 먹어야 되겠고 그렇게 조건화 시켜서 하는 거 말고 약도 먹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별로 심각하게 얘기 안 했던 것 같아요. 심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가끔은. 그래서 대부분 좀 편차가 심한데 저희 딸도 뭐 굉장히 늦었기 때문에 뭐 걷는 것부터 시작해서 되게 늦고 그러니까 늦은 애들 대신에 가릴 때는 금방 가리긴 해요. 뭐 근데 꼭 그 말도 맞지도 않더라고. 저희 애는 쉬는 금방 가렸는데 은가는 6세 여름에도 유치원 가서 큰 걸 하나 엉덩이 달고 다니면서 유치원에서 6세 때 안 불편했구나. 뭐 불편한데 딱히 또 말하기 부끄러우니까 달고 다니고 5세 때 밤에는 큰 응가를 자면서 해가지고 잠을 계속 자고 있는 거 자다가 제가 냄새가 나는데 이건 뭐지 어떻게 그 큰 거를 내보내면서 아무렇지 자고 있을까 불편하니까 바로 못 누워자고 옆으로 자더라고요. 그래서 벗겨서 처리를 하는데도 계속 꿀꿀 자는 거예요. 성격이 좋던가 이거 자율신경계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그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있는. 근데 이제 본인이, 근데 그거는 사실 조금 그 부모님들이 감을 잡을 수는 없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흘렀을 때, 이게 해도 안 된다 하면 뭐 6개월 뭐 이렇게 정도
나이가 지나고도 한 6개월, 1년 정도 갔을 때 사실 그 전에도 다른 사인도 좀 보긴 봐야 돼요. 얘가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뭔가 사인 늦게 온다거나 다른 건 다 예민한데 그 부분만 그렇다면 조금 더 있어 보는 걸로 생각을 해보고 다른 것들도 뭔가 사인이 늦게 오고 반사 반응도 늦고 이러면 이제 늦을 수가 있죠. 근데 그거 아니면 조금 더 있어 보는 거죠. 이제 7세까지 기다리시는 거 많이 기다리셨다. 다른 엄마가 벌써 저기 막 댓글 막 1000개 막 달렸을 건데 많이 기다리셨다. 참. 그러네요. 뭐 또 본인 아이들 얘기하실 좀 특별한 이야기 있으시면 저분에게 위로가 될 만한. 대부분 비슷하게 일찍 가르셨죠? 네. 아, 가만히 계시면 좋겠 근데 저분은 그러면 병원을 가봐야 되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근데 지금 39개월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제 경험으로 봐서 아직 6세도 안 됐어. 7세도 안 됐잖아요. 그리고 뭐 다른 발달 사항도 봐야 되고 심리적인 상황도 봐야 되죠. 그러면 야뇨증이라는 병은 심리적인 것이 부과되는 건데 그건 병원에서 진단을 내릴 건데 보통 야뇨증은 심리적인 트라우마나 그 쇼크가 분명히 존재하는 걸로 보통 보는데 이제 그냥 병원에 가면 그냥 체크만 해서 야뇨증이라 보기도 하고 약을 주는데 저는 조금 반대긴 해요. 그것도 부모님들이 선택하기 나름인데 야뇨증은 그야말로 심리적인 문제로 그 스트레스에 대한 표현으로 밤에 쉬를 싸는 건데 첫 번째 기준 제가 알기로는 쉬를 가리던 아이가 갑자기 못 가리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지. 어떤 충격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런 경우를 하지 쭉 못 가리는 야뇨증이라 하진 않아요. 그 야뇨증 때가 제가 아는 오빠였는데 저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이었는데 네. 그 오빠가 제가 그때 초등학생이니까 그 오빠는 저보다 한 2살 많았으니까 뭐 중학교 1학년이나 만 초등학교 고학년 됐는데 그 오빠가 야뇨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을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면 그렇죠. 진짜 심각한 좀 거죠. 도움을 받아야 네, 되는 네, 경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는 읽어보면 다른 얘기가 없거든요. 별로. 그래서 물론 글을 이렇게 써서 그렇긴 한데 뭐 소변기 잘 안 써봤다 그래서 뭐 양변기로 또 그럴 수 있다 그러는데 그리고 엄마의 저 글이 조금 내가 아무래도 집보다는 화장실 냄새가 조금 더 날 수도 있을 것 같고 후각이 많이 예민한 친구라 하는 거 보니 아이가 예민하기도 하고 저런 글을 쓰는 엄마들이 보면 엄마도 혹시 조금 예민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기사 감각도 약간 유전이 있을 수 있겠네요. 유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민한 엄마가 예민한 아이를 예민하게 키울 수 있고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또 많은 엄마들이 물로 계속 씻기더라고요. 응가를 하면. 그럼 집 무르던데 물을 안 씻기니까. 그게 이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뭐 그것도 이제 조금 근데 어느 정도 크면 아기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좀 크면서는 짓무르는가 안 짓무르지 않는가를 볼 수 있는데 그냥 아기 때 그랬으니까 그때부터 계속 씻기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아이는 6학년까지 본인이 씻는 거예요. 학교에서 응가를 못 하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습관화되거든요. 그 옛날 어른들이 약간 애 더럽게 키워야 된다 이 말이 아기 때 뭐 18개월, 20개월 이럴 때까지는 해도 좀 짓무르던 애들이 피부도 성장하거든요. 강해지고 튼튼해지고 4세, 5세 되면 아주 막 민감성 피부 아니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도 4, 5세 엄마들 6세, 7세까지도 응가하면 매회 다 씻기더라고요. 엉덩이를. 씻기세요? 아니 지금까지? 설마 아니 많이 컸는데? 내가 좀 찝찝하긴 해요. 내 자신이. 그러니까 밖에서 화장실을 못 갈 정도는 아닌데 급하면 가는데 좀 찝찝해. 이것도 약간 성격이겠죠. 그렇죠. 근데 저도 생각을 좀 해보는데 항상 거기에서 응가가 나오잖아. 근데 내일 또 나올 거란 말이지. 좀 더 나올 거고. 근데 뭘 그렇게 굳이? 아니 이건 좀 이상하다. 아니 내일 밥 먹을 건데 뭐하러 치워? 약간 이런 거 있어. 항상 제가 좀 그래요. 효율성. 이불을 겠다 폈다 왜 하지? 또 필 건데. 그래서 특히나 그 부분은 또 약간의 그 세균을 위해서라도 약간의 그 더러운 상황이 조치가 돼야 걔네들이 너무 깨끗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아 그렇죠. 온 집안을 다 소독하는 집이 오히려 애들이 면역이 안 좋다 그런 얘기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요한 부위들이 냄새가 나거나 이렇게 막 이렇게 딱 그렇게 되어 세균이
원래 있어야 될 세균들이 있는 이유가 걔네들이 없으면 다른 균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뭔가 이물질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서 냄새를 내뿜으면서 그런 세균들이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걔네들 계속 씻으면 냄새도 안 나고 세균도 없어지고 그러면 이제 있지 말아야 해야 될 걔네들이 적군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래 있어야 될 애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냄새도 풍겨줘야 되기 때문에 적당히. 그러니까 공사중님의 이제 핵심은 그걸 너무 막 반닥반닥 닦아가지고 그게 습관이 되면 아이가 외부에서 너무 불안하고 그렇죠.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매회 이렇게 건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아이들도 그러면 화장실을 못 가죠. 못 가고 특히나 냄새 같은 것도 저렇게 민감한 아이들은 저는 예민한 아이일수록 의도적으로 조금씩은 근데 예민한 아이가 예민한 부모 밑에 나왔잖아요. 맞아. 서로 합이 잘 이루어지는 거죠. 의기투합해서 깨끗하게 사는 거지. 그래서 저희 아이가 밖에서 대변을 못 보는 그런 편이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집에서 보면은 거의 이제 한 5세까지는 항상 씻겨줬던 것 같고 6세 때는 이제 스스로 물티슈로 해결을 하면서 네, 그렇게 지냈는데 지금도 밖에서 대변을 보는 횟수보다는 집에서 보는 횟수가 훨씬 많은 것 같고 저희 아이가 비위가 되게 약해가지고 자기 응가 냄새를 맡고 되게 구역질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후각 네, 예민도가 그래서 상당히 높아요, 그죠? 마스크를 끼고 이제 화장실 들어가서 대변을 보고, 네, 어떨 때는 너무 이제 많이 먹은 날에는 막 이렇게 구토를 하기도 하고, 네, 근데 그게 보니까 이제 시부모님 쪽에 유전이더라고요. 네, 예민하시구나. 그래서 그 후각에 대한 예민함이, 네, 그래서 이게 맞아요. 후각 뭐 시각적 예민함이 있는 사람들은 생활이 불편함이 그렇게 없어요. 그냥 남의 옷 입은 거 색깔 지적질을 할 뿐이지. 그것도 불편하지 않나? 아니 본인은 뭐 이렇게 불편하려나? 본인이 불편, 상대는 괜찮은 청각이나 후각이 예민하고 살기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고유수용성 감각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이 감각이 잘 안 간혹 이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 정도면 병원을 가야 되지만 청각이나 후각 예민한 사람 되게 많아요. 아, 우리 집에도 있어요. 어떤 딸내미는 청각 이런 거 뭐 시각 이거 되게 예민하고 저기 집에 계신 큰아들은 후각이 예민하고 후각이 예민하시구나. 네, 사실 예민한 그 부위가 다 다르긴 한데 사실 감각적으로 예민한 게 생활이 불편하게 있긴 해요. 저희 시어머니 예전에 말씀드렸나? 온갖 시계들을 다 건전지를 빼야만 숨을 쉴 수 있다고. 청각. 저희 그렇지. 소머진 줄 알았어요. 저거. 근데 밤에는 그렇지 않나요? 저도 시계 소리가 밤에는 전혀 안 들리거든요. 저는 몸이 안 좋아졌을 때 그 소리가 엄청 막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때문에 막 미칠 것 같고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희 집엔 다 예민한 사람이 있나 봐요. 지금 다 그러니까 이게 감각이 통합이 되고 적절한 양만큼 뇌에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가거나 너무 안 올라오면 아까처럼 뭔가 문제가 될 수 너무 많이 올라오면 삶이 불편하고. 그거 생각난다. 그 우영우 드라마 봤을 때 우영우가 맞아요. 네, 그 펜션 갔을 때 네, 자폐 아이들 다 뺐잖아요. 네. 그 유달리 예민한 부분들이 조금 많은데 우영 같은 경우는 심한 타고난 거고 보통의 발달장애 아이들은 타고났다기보다는 인지가 조금 안 되기 때문에 낯선 소리나 낯선 그 어떤 것들이 추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공포스러워하는 거고 조금 우영은 달랐어.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불편해 하여튼 그래서 많이 힘들면 감각통합 치료를 받으러 가시면 돼요. 거꾸리 매달리고 그레타하고 뭐 받아줘요? 받아줄 거야 아마. 뭐. 아, 그래서 왜 그거 적절하게 잘 하는 분들이 귀마개 하고 잔다거나 맞아요. 도저히 안 되면 아니면 눈 안 대 하고 잔다거나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뭔가 환경 설정을 좀 해서 그걸 막아주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목폴라 못 입고 그래서 뭐 옷 사면 택 다 떼고 막 택을 막 10바퀴 다 뜯어야 되고 다 해당되지. 예민하신 분 맞아요. 인정. 그래서 이제 저희 댓글 좀 보니까 이게 달토끼네 저 부분 애들이 놀이터에서 놀면서 이제 막 참잖아요. 사실 그 나이가 좀 참는 나이기도 하고 참는 게 참는 게 한 6세부터 기억나세요? 어릴 때 참아보셨어요? 아우 저는 참고 막 큰 실수도 많이 하고 엄청 참았어요. 몇 살까지 참는 것 같아요? 심하려면 참는 거. 저는 그런 발달만 알아도 애들 좀 이해할 수 있거든요. 저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맞아요. 계속 원래 참는 그게 내가 쉬를
방광을 쥐었다가 폈다가 할 수 있구나를 알고 이제 배워서 쉬를 하잖아요. 그게 한 3살, 4살 때 이제 배변을 가리는데 그다음부터는 사회적 요구와 상관없이 나 혼자 참아보는 거야. 내보내기 싫고 그게 6세쯤 넘어가는 거야 이제. 네, 쉬를 그 참는 거 보통 6세, 7세, 8세 아니면 7, 8, 9세 이렇게 참는 것 같아요. 애들이 참고 막 여자애들은 엄마 째린다 하죠. 왜 이렇게 참냐 째리냐 하는데 그게 이제 걔네들 발달 중이에요. 저 생각나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7살 때 들어갔거든요. 근데 막 2학년 때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나도 갑자기 기억나가지고. 그럴 때 다시 참아요. 아니, 난 쉬 말고 타이즈에 학교에서 집에 오는데. 무대에서 다 나온다고. 그래갖고 어쩔 줄 모르면서 낑낑 집에 와가지고 이제 집에 오면 이제 맞을까봐 두드려 맞을까봐 또 막 긴장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저 정말 웃겨요. 저는 소변을 잘 그랬는데 그거 화장실도 되게 좀 무섭잖아요. 옛날에 멀고 무섭고 막 그랬죠. 공중변소 국민학교 화장실 알죠? 맞아, 무섭지. 그랬는데 우리 할머니가 계셨거든요. 근데 할머니 무서워가지고 집에 오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지. 뭐 웅덩이에 빠졌다 그런 거예요. 누런 웅덩이에.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지. 저는 저희 오빠랑 항상 같이 다녔기 때문에 오빠랑 마산으로 하여튼 뭐 가방 뚫고 간 일이 있었는데 친척집에 방학 때 거기 버스 정도 내려서 그 집까지 뭐 옛날이니까 한참 걸어가야 되는데 시가 많아서 버스에서부터 근데 우리 오빠가 계속 놀리는 거야. 그러다가 안 되니까 계속 웃기는 거야. 아직 가로수에 길을 걸어가고 대로변인데 아직 가려면 좀 많이 남았는데 계속 웃기는 거야. 그때 2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긴 치마 입고 있었거든. 웃다가 울면서 앉아서 싸버려. 너 때문이야. 근데 우리 오빠는 또 창피해서 막 혼자 뛰어가 버려. 꼭 그러지 오빠가 했다고. 짓궂은 오빠들. 근데 정말 그런 경험이 다 있구나. 다 있네요. 그 나이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달해서 발달 책에 나오는 얘기 말고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나이 때 그렇다는 걸 알고 나면 그래도 이제 뭐 시 참는 게 좋지 않으니까 하라고 하지만 그렇게들 들볶으면서 막 교육적으로 한다던가 아니면 병원을 끌고 간다던가 그런 일까지는 없거든요. 그러면 혼내면 안 되나요? 혼내면 혼낼 건 없죠. 엉덩이에 그냥. 빠졌다 막 그러면 혼내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얘기할 것까지는 없고 그러니까 알고 있기 때문에 걔가 굳이 엄마가 그렇게까지 혼낼 게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 하지 않겠죠. 아니면 거짓말 했으면 거짓말대로 가면 되지 뭐. 빨아주고 뭐 하면 되죠. 그러니까 약간 어른이 살짝 알고 그랬어 하면서 모른 척하고 빨아주면 좋은데 이제 그랬지 뭐 이러면서 그렇지. 엄청 혼났지. 거짓말까지 플러스 돼가지고. 그러니까 발달적으로 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이제 뒷얘기 보면 더 웃긴데 이제 5세에 유치원에 입학할 아이인 것 같은데 엄마가 걱정이 지금 또 태산인가 봐요. 기저귀 하고 있는 애 없다고 지금 유치원에서 그랬나 봐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막 문의 글을 남겼는데 여기도 댓글 55개죠 지금 저게. 동감을 한 엄마들 참 많은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아직 몇 달 안 남았다. 수능 몇 달 안 남은 것처럼 천천히 시도해 보세요 막 이러고 시도 중인데 잘 안 되니까 그게 목표를 갖고 한다고 될 일입니까 저게. 저도 목표를 갖고 해봤거든요. 저도 5세 때 기저귀를 계속 하고 갔어요. 5세 때. 그래서 5세 때 제가 기억에 5월 한 달 동안 꼬박 제가 해봤어요. 이불 깔고 뭐 새벽에 누워보고 한 달을 꼬박 했는데 이 아이가 나로 인해서 실을 안 싸는 것 같은 거야. 자의는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1시 자기 전에 누이고 3시에 누이고 5시에 누이니까 당연히 안 싸지. 나 한번 며칠 계속 하다 놔둬봤어요. 그냥 싸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또 열심히 시간 맞춰놓고 했어요. 한 3주 넘어가니까 놔두니까 계속 싸는 거. 그럼 얘는 원래 싸고 있는 나 때문에 지금 나만 고생을 한 거야. 새벽에 3번을 화장실을 갔다고요? 제가 데리고 가서 안고 가서 계속 누웠죠. 그렇게 이제 배변 훈련을 밤에 시키면 이제 싸지 않는 습관을 가지면 될 것 같아서. 근데 놔두니까 싸고 자는데 뭘.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 때가 와야 되는데 마치 중학생들 아직 생리하지도 않는데 계속 생리대 붙이는 연습하고 그러다고 해서 할 거 아니거든. 그래서 그런 거 같은데 엄마들 이제 얘기를 보면 우리는 좀 여기 계신 분들은 애를 다 컸으니까 특히 여자애들 다 컸으니까 좀 지났으니까.
네, 저기서 그러고 이제 놀이터 얘기했죠. 놀이터에서 참고 상가 화장실 걸어가는 길에 싸서 아마 분명히 등짝 맞았을 거야 아마. 엄마들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남자인데도 이제 저 요렇게 화장실 갈 때 부끄러워 속삭이는 애들, 요렇게 어린 애들이 요즘 21세기 남자애들이고 굉장히 여자 하면서 다정하면서 속삭이는 남자애들, 시도 속삭여요 이렇게. 부끄러운가 봐. 예전에처럼 진짜 화단에다가 시하는 남자들 진짜 거의 없는 것 같아 이제는. 요즘은 없죠. 잡혀가나? 노상방뇨되죠. 아 그렇구나. 꼬맹이도. 그렇지. 신고당할걸? 아 그렇구나.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제 남자인데도 그렇게 걱정하는 애들이 엄마들이 있는 것 같고, 여긴 지금 그 걱정하는 엄마들 얘기에 맨 끝에 제가 있는 거라서 이분들은 왜 댓글 남겼을까? 저 19개월 뗐어요. 뭐 애 둘 있는데 둘 다 두 돌 안 될 때 해봤는데 뭐 잘 따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들 21개월 때 뗐어요 지금. 나 막 돈 없어 죽겠는데 나 적금 넣는데 이자 얼마지? 막 이런 느낌. 너무 얄밉다. 그래서 댓글 다실 때 이런 건 좀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이때는 그게 막 되게 자랑인가 봐요.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어딘간 자랑하고 싶은데 그럼. 마침 잘 됐다. 거기다가 저는 또 이분들이 그런 마음은 아니고 좋은 마음으로 썼는데 그렇구나. 여기다가 나 다 뗀 거 그렇구나. 참 성별 자랑하고 시 뗀 거 자랑하는 거 귀여워요 되게. 뭐 이제 요 분은 전직 유치원 교사였는데 또 무서워. 이분은 또 기저귀 하고 온 친구 없습니다. 어머머. 떼고 오셔야 됩니다. 선생님이었어요. 이 엄마 지금 더 울적해. 12월생도 있었는데 다 떼고 왔어요. 어쩌실라 그래요. 막 이런 느낌으로. 어머. 다른 데라도 떼고 보내라고. 저기 밑에 저도 떼고 싶어요. 유유가 진짜. 이 엄마들 떼고 싶어. 여기다 달았는데 아까 그분들하고 이분하고 지금 이분이 안 돼서 지금 여기다 달았는데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더 막 슬프다. 네. 더 무섭죠. 더 무섭다 정말. 괜찮습니다. 괜찮다고 얘기 드리고 어쨌든 더 늦게 떼는 들고 근데 그 아이가 다른 발달이나 심리적 문제가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더 우선일 것 같고 그런 거 저런 거 없다. 그리고 기질적 예민함 그리고 엄마가 혹시 나도 모르게 너무 예민하게 다루고 있는가를 좀 보고 물론 예민한 엄마한테 둔감해지세요. 절대 안 돼요. 사람이 타고난 기질이 진짜 큰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가 좀 예민하고 아이도 좀 그렇다 하면 그 부분 때문에 조금 기간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 늘어난 기간 1, 2년만큼 정도는 뭐 저희처럼 6세 이만한 거 살고 오진 않잖아요. 그러니 괜찮으니까 여기도 7세에 떼신 분도 있고 하니까 뭐 괜찮으니까 조금 편안하게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을 이렇게 배변 훈련 우리는 다 지나왔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나 심각하고 그럴 수 있는데 좀 저는 그래서 아이들 문제는 자세히 관찰하고 특히나 이 또래 엄마들한테 물어보는 거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항상 또래보다는 한 5살 정도 너무 많이 큰 어르신 얘기는 별로 그게 또 안 들어와. 할머니 얘기 듣고 많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8살이면 한 10살, 11살 정도 키워본 언니들 그리고 뭐 한 1학년이면 한 6학년 중1 그렇게 한 5년 정도 차이가 나는 아이를 키워본 부모님한테 물어보는 게 좀 위로가 될 것이고 그리고 너무 물어볼 때도 너무 교육적이고 너무 교육 지식이 많으신 분한테 묻지도 마세요. 교육 지식이 많으면 그것도 힘들어요. 너무 바른 말을 바른 그래서 생활을 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곳에 가서 물어보시는 게 훨씬 좋고 보실 때 선배 언니인데 저 언니 애들이 둥글둥글 잘 크고 있고 뭐 그렇다 하면 그런 분들 찾아가셔서 굳이 상담까지 할 필요 없고 병원까지 할 필요 없고 물어보셔도 충분합니다. 한 3명 물어보시면 제일 좋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대소변 이야기 좀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간단한 이야기로 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